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e my guys 인정할게. This time I want. 데뷔 8해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습니다. 아일릿은 이런 장벽을 한 번에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3월 25일 날 데뷔를 했는데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데뷔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100과 200에 동시에 올라간 팀이 됐고 데뷔 앨범으로 이 정도 성적을 거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하를 받아 마땅한 그 시점에 사실 축하보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누구 좋은 일이야. 이거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니까요. 나는 그냥 건강하게 경쟁하자 이거야. 왜 뭘 베껴. 아이씨 뭐하러 고민하냐. 그냥 잘 되면 그냥 베끼면 되지. 그러면요 다 모두가 뉴진스가 돼. 제가 돈을 원했으면 이런 내부 고발을 안 해요. 저 가만히 있어도 1,000원 번다니까요. 최소. 근데 내가 미쳤다고 왜 내부 고발을 해. 제가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어른이 문제지. 네, 저는 빌리프랩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혁입니다. 네, 저는 빌리프랩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하고요. 이른바 이제 아일릿의 제작자라고 하면 저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네. 정말로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티스트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의 언급은 최소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주장은 이른바 좌표를 찍는 거예요.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아이돌 팬들에게 아이들에게 비난해달라, 아이릿을 욕해라 라고 지시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정말로 나빴다. 네.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둔 팀한테 돌아오는 게 이 표절과 아류라는 마녀 사냥이라면은 정말 이거는 불합리한 거죠. 누구보다도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리고 그 이례적인 일이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허황된 주장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저는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요게 이제 4월 3일 날 그 어도어에서 보내신 메일이죠. 요게 지금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 어도어 뉴진스 브랜드 체미의 이슈권.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다 참조가 되어 있어요. 마케팅부터 등장하는 방식, 그리고 제작의 흐름, 심지어 크레딧을 표기하는 방식까지도 뉴진스의 그것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그 첨부 파일이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아일릿의 뉴진스 브랜드 침해 사례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보내셨어요. 이제 모니터링한 내용들이신데요.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팬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그런 글들을 다 이렇게 캡처하신 겁니다. 뭐야? 뉴진스 아니야? 계속 보다 보니 아일릿 멤버들 얼굴에서 뉴진스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아일릿의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뉴진스랑 너무 비슷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한 컨셉에서 성공한 선배 뒤에 데뷔하는 팀들이 가져야 되는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뉴진스를 만들었던 미니진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던 것과 유사성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거 나를 베낀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오히려 전혀 그런 바가 없거든요. 아마 백수십억의 제작비를 가지고 미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짭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투자자는 정말 제정신은 아닐 것 같거든요. 뉴진스를 의식한 어떤 데뷔의 어떤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답변했죠. 네.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셨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내부 고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이브의 답이 어떻게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이 내부 고발의 문제 제기는 답이 감사였어요. 답 없었고 감사.
그냥 쳐들어왔어. 비슷해 보인다라는 지적만큼이나 비슷하지 않다라는 반박 또한 그에 상응할 정도로 많다. 뉴진스를 언급 또는 비교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 혹은 보도자료 배포 등등 혹은 콘텐츠의 제작을 일치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일단 필리프랩에서 사용했었던 모든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그 다음에 저희 사내 메신저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일단 저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바 실제로 뉴진스를 언급하거나 뉴진스를 참조하거나 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어두워에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Not 뉴진스라고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데뷔조가 결정된 게 9월 1일자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기획을 들어갔었고요.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 브랜드 전략, 걸그룹 기획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문서에다 보시면은 Not 뉴진스. 오히려 Not 뉴진스라는 말이 저희가 만들었던 문서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 세 팀이 보여주었었던 성공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팀의 그림자에 잡아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던 거예요. 제가 살다가 생머리가 내 거다라는 식의 이런 주장은 정말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오히려 되게 난감합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표절 주장이라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세상에 청춘하고 청순하고 발랄한 컨셉의 그룹이 뉴진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그쪽 세그먼트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그룹들을 다 표절한 것이냐, 동시에 다 카피하려고 한 것이냐, 사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리시 이걸로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 표절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포뮬러를 그대로 베꼈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포뮬러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작자들이 비틀즈의 포뮬러를 따라하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포뮬러를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따라하지 않은 건 아닐 거거든요. 결국은 아일릿의 표절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민희진 대표가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진스는 10대들의 이야기를 하는 팀이라는 생각보다는 90년대 말 Y2K 이런 거에 노스텔지아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릿은 반대로 약간 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굉장히 댕댕이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컨셉을 가지고 기획된 팀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두 팀의 성격과 지향점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카피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사진을 사실 이번 가처분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법원에 제출하셨던 것으로 좀 처음 봤어요, 공식적으로. 엘르라는 패션지의 화보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엘르에서 촬영한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셀렉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셉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컨셉 포토가 아닌 사진을 가지고 저희 컨셉 포토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일단 이건 사실관계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요. 저희 컨셉 포토는 두 가지 컨셉이 있었어요. 슈퍼 버전과 리얼 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슈퍼 버전 같은 경우는 20대 소녀들의 엉뚱발랄함,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망상을 할까? 내가 좋아하는 인형에 파묻혀 있다든지 동물 모양이 있는 구름에서 논다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 아일릿 멤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컨셉입니다. 리얼미는 그럼 이 잠들기 직전에 이런 귀여운 상상들을 하는 소녀들의 실제 모습,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을까? 그때 멤버들도 진짜 정말 10대 소녀들처럼 같이 몰려다니고 뛰어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타일링 같은 경우도 그 10대 소녀들을 굉장히 따라하고 싶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쿨 공주, 되게 레이스가 풍성하거나 걸코어라는 게 되게 패션 트렌드였어요, 한동안. 이 벌룬 스커트라든지 공주풍의 이런 의상들을 귀여운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건데 Baby, I'm just trying to 귀여운 이런 아이템들하고 쿨한 어떻게 보면 스니커즈나 워커나 스트릿풍의 아이템을 같이 믹스를 했거든요. 패션 쪽에서는 되게 아일리코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더라고요. 되게 아일리만의 스타일로 되게 재해석을 했다. 이 슈퍼와 리얼 버전을 같이 봐야 이 아일릿이 이 데뷔 앨범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컨셉의 일부 사진이 유사하다. 그 사실만으로 이 전체 컨셉이 부정된 듯한 느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미 국내에서 탑티어라고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한 사람의 입으로서 아류라고 평가가 되는 거가 저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아류가 되는 건 거지? 누가 이거 기준을 만드는 거지? 아류의 기준은 뭐지? 그리고 왜 우리 안무 왜 마음대로 쓰셨어요? 나 너무 묻고 싶어. 왜 우리 안무 쓰셨죠? 그래? 왜 우리 그 키 안무, 우리 안무가들이 개빡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릿의 퍼포먼스 디렉터를 맡았던 명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표절이라고 이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안무가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안무를 부탁드릴 때는 한 10가지 정도의 디렉션을 드리거든요. 그 내용에 있어서 뉴진스라는 이름을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구간들은 대부분 그냥 벌스에서 잠깐 흘러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저희 안무는 지금 대중분들께서도 많이 따라하시고 계시는 이 손가락 안무가 있잖아요. 마그네틱 안무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지금 포인트가 잘 돼서 오히려 더 이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흐름을 보시면 전혀 이게 똑같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먼저 그 유사하다고 주장하시는 그 동작을 보면 마그네틱이라는 부분들을 살려서 그루브를 타다가 잡고 이제 떨어진다 하는 이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안무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포인트 안무도 아니고 이 동작은 2초도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표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앞뒤 맥락을 정확히 보시고 보시면은 킥앤 스텝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거든요. 힙합을 좀 처음 배우셨을 때 아카데미 가셔도 다 배울 법한 그런 스텝입니다. 그 럭키걸 신드롬 안무와 그 뉴진스 분들의 맥도날드 안무의 유사성도 이제 얘기 주셨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게 다른 팀의 광고 안무까지 저희가 보지는 않거든요. 그 안무가 이미 조직부터 완전 달라요. 그냥 딱 손 하나 비비는 거 하나를 이제 얘기하신 건데 그 웨이브하고 저희는 웨이브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분들 거는 스텝이더라고요. 스텝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 스텝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코러스 안무 부분 중에 웨이브랑 같이 한번 탁 던져서 웨이브를 흘려서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K-팝 안무 중에서 그 해당 구간의 이 손동작 이 부분은 남돌도 그렇고 여돌도 그렇고 굉장히 베리에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카피죠. 그 정말 창작을 할 수 없죠. 그냥 정말 리듬 다르고 발동작 다르고 거기에 손동작만 똑같다고 그걸 표절을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웨이브는 걸그룹 분들이 사용 안 하시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동작이거든요. 조금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은 굉장히 섹시하게도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청초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그래 나 멋있지? 나 예쁘지? 나 되게 굴해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그 뒤에 후발 동작에 고개를 끄덕끄덕 2번 이제 추가를 하거든요. 앞뒤 맥락의 연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표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해당 구간을 그렇게 좀 비슷해 보이게 편집을 해놓는다면 사실 뉴진스 안무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지금 또 나와 있는 그 멕시코 지니스 동작들과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이것도 똑같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카피에 대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신인지 혹은 뭐 남돌인지 뭔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의 논리가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불확실한 기준으로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은 표절이라는 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이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부정경쟁 행위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에서 이제 사실관계 잘 판단해 보면 저작권 침해여서 즉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정경쟁 관점에서도 이 부정경쟁 행위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어떤 공정한 어떤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과연 이 사건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 저는 매우 의문이고 그래서 부정경쟁 행위도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양 행사로 먼저 나오게 돼서 희생적이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그럼 첫 등장이니까 뭐 브랜드도 좋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이번에 아일리시 아크네로 그렇게 또 나온 거예요. 아크네 브랜드로. 그러니까 뭐 패션쇼 갔다가 이런 포뮬러의 어떤 그 플로우 있잖아요. 이게 비슷해져 버리니까 이거 이거야말로 의도 아닌가요? 사실 제작 포뮬러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데뷔 전에 걸그룹이 이런 유명 행사에 갔다라는 게 되게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걸그룹이라면은 누구나 이 걸그룹의 이미지에 걸맞는 유명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희망을 합니다. 많은 이제 걸그룹들이 선호하는 마케팅 방식이고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아크네에서 정말 파격적인, 이례적인, 근데 너무나 좋은 제안이 왔었고 아일릿의 첫 공식 석상의 패션 브랜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뷔 이전에 한 브랜드 얼굴이 돼서 그 패션 위크에 초대가 됐다. 이게 저희한테 더 유의미한 성과였거든요. 뉴진스는 저희와 마케팅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했던 그 그룹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어떤 마케팅 흐름과 이미 대중적으로 노출이 됐었던 그룹이 데뷔 전에 정말 브랜드의 얼굴이 돼서 행사에 초대됐다는 이 마케팅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조가 결성된 그룹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방송 중에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가 되었던 그룹이었고 방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저희를 알려왔었어요. 아일릿에 대한 표절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화제를 끌고 관심을 갖게 된 주제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팩트 또 사실관계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런 주장들을 반복적으로 이어가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것은 항상 오리지널이고 본인의 것은 그 앞에 무엇인가 유사한 것이 있어도 자기는 그걸 베낀 게 아니고 자기는 본인이 만든 거고 본인 뒤에 나온 건 다 자기 거를 베낀 거고 이런 게 민희진 씨 표절 주장의 항상 전제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소스뮤직에서 소속되어 있었던 여자친구가 이미 한복 화보를 찍었던 적이 있고요. 저희가 명절날 한옥 앞에서 한복 화보를 찍었던 다른 무수한 아티스트들의 예를 들어드렸더니 법원에 제출했던 문서를 보면 이제는 파스텔 톤의 색감, 한복의 색상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주장할 게 없어서 색감까지 이제 표절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 정말 뭐 어떻게 이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근정전에서 뉴진스가 영상을 찍으셨던데 방탄소년단이 근정전 앞에서 영상 찍으신 거는 너무너무 좋은 레퍼런스였고 그 이후에 근정전에서 찍었던 거는 방탄소년단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선조들 또는 앞서간 선배들의 어떤 창작물을 저희도 배워서 이제 또 그걸 발전시켜서 만드는 그런 산출물들인데 그것들을 온전히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또 인류의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객관적으로 정말 판단한다면 거기서 정말 자기 게 무엇인지를 정말 특정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주장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일리 표절을 이야기하니까 한편에서는 또 뉴진스도 표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민희진 씨가 진스나 스피디를 표절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참조했다고 해서 민희진 씨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거기에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도어와 뉴진스를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이 카피 논란을 이용했던 것이 저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거다라는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표절 아류라는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것 자체 아일릿 멤버들뿐만 아니라 이 아일릿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던 많은 크리에이터들 불철주야 노력을 해왔던 그 여러 레벨 레스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했던 일을 부정당하는 거죠. 이런 한 동작 두 동작 베리에이션 가지고 표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안무가들이 이제 이걸 마음 놓고 창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어떤 일부만을 가지고 저의 모든 노력이 다 부정이 된다는 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좀 참담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일릿이라는 멤버들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가장 큰 미션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있을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일릿의 매력이 반감이 될까 봐 그거가 가장 우려가 컸고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죠. 왔는지 아시나요? 내비션 녹화장에 왔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무대잖아. 막 믿겨 그냥. 우와. 이거 완전 아일릿 아니야? 무대 찢어버리시다 여러분. 좋아요. 마그네틱 파이팅! 힘듦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같이 나가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본인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너무나도 큰
겪지 않아야 될 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악플이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악플을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저는 있습니다. 아, 네. 인사말 한 번만 해주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네. 아일리 씨라든지 르세라핌도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기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 언급을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냥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끄집어내면서 상처를 주냐 마냐를 언급하는 자체가 상처란 말이에요.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민희진 대표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더 이상 아티스트들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탓을 하셨습니다. 언론들이 이 길 안 하시면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릿의 존재 자체가 뉴진스를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기획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한 건 미디어가 아니에요. 민희진 씨 본인 스스로입니다. 근데 마치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고 대중들이 혹은 유튜버들이 혹은 기자들이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모두 힘드니까 그만하자. 그럼 그게 그만해지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잘잘못이 가려져야지만 그 상처가 봉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